동키의 주식생활.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동키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돌파 종가 베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일단 돌파 종가 베팅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보는 양봉에서 포착이 되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양봉이 섰을 때, 큰 기준봉이 섰을 때 이날 포착이 되는 거고요. 이날 종가 베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조건 검색식을 한 번씩 보면서 성과 검증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격이라고 넣어주시면요. 세 번째 가격 이동평균 비교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셔서 240일 이평보다 종가가 높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주가가 240일 이평보다 위에 있는 것들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가 등락률. 어제보다 일봉전보다 오늘 10% 이상 올랐다. 이런 거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거래대금은 1000억, 10만을 넣어주시고 뒤에는 9를 잔뜩 넣어주세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신고가를 넣습니다. 신고가라고 검색을 하셔서 두 개를 추가해 주는데요. 60봉 중에 신고가와 120봉 중에 신고가를 넣습니다. 그 다음 괄호를 넣어주시고 5로 넣어주십니다. 이 뜻은 오늘 기준봉을 세웠고 그리고 주가가 240일 이평보다는 위에 있고 그리고 60이나 120봉 중에 신고가 종목만 검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여러 가지 종목이 되는데 한번 보시죠. 지금 현재 키우면서 조건 검색식 같은 경우는 KRX 기준으로만 되기 때문에 NXT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온 것들 그리고 NXT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포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참고해 주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부 TND 같은 경우도 뜨죠. 지금 현재 60봉이나 120봉 중에 신고가 부분이기도 하고 대금이 1000억 이상이고 지금 10% 이상 올랐고 그리고 현재 242평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KCTC 같은 경우는 지금 120봉 기준으로 했을 땐 신고가는 아니지만 60봉 중에는 신고가인 종목이고요. 그리고 삼표시멘트 같은 경우 120봉 중에서도 신고가네요. 그리고 우진도 마찬가지고요. 대성산업도 마찬가지고 일동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일동제약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은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잠깐 꿀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고가 기준으로 29%의 상승이 나왔네요. 네, 매매 참여하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한 다음에 성과 검증을 들어가게 되면요. 뭐 대충 9월 16일로 검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이 뜨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매수를 할 때 첫 번째 상승, 지금 눌림이 아니죠. 돌파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상승할 때 잡는 게 가장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갈수록 점점 확률은 떨어집니다. 눌림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눌림이 가장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눌림은 조금 줄고 세 번째도 조금 줄고. 근데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힘의 크기죠. 두 번째 돌파와 눌림에서 더 큰 대금이 터졌다면 확률은 그만큼 또 올라가는 겁니다. 뭐 제가 항상 예시로 보여드리는 차트인데 로보티즈를 보시면 지금 기준봉을 여러 번 띄웠어요. 상승이 여러 번 나왔는데 항상 그것보다 큰 거래대금으로 돌파를 하거든요. 네, 그쵸. 여기서도 그렇고 요 뒷부분에서도 계속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돌파가 나오죠. 꼭 이거보다 커야지 간다는 아니에요. 그것에 준하는 거래대금이어도 충분히 갈 확률은 높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거래대금이 나왔을 때는 더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가장 최근의 로보티즈를 보시면 가장 큰 거래대금이 나왔어요. 전 고점까지 붙여놨는데 더 큰 거래대금이 나왔어요. 그러면 눌리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 겁니다. 네, 그럼 이어서 성과 검증으로 가면요. 첫 번째 LG 디스플레이가 뜨는데요. 검색된 날이 25년 9월 16일이니까요. 이날 떴습니다. 요날 떴어요. 그죠? 전에 검색했을 때도 이때도 떴을 거고요. 이쪽에서 터지고 눌렸어요. 여러분. 이날 기준봉에 종가 베팅 들어간 사람들은 아마 엄청나게 물렸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어느 정도 지지해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상승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을 보시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 이날 떴고요. 그 다음에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9월 16일 이날 떴는데요. 보시면 상승이 여러 번 이미 지속이 된 종목이에요. 그죠? 그리고 거래대금 자체가 전 대금보다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은 내려가지만
다음날 고가 기준으로 6%가 올랐기 때문에 6%의 수익은 충분히 챙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 보시면 9월 16일이 이날입니다. 요 윗꼬리를 단 이날인데 다음날 보면 6% 상승이 나오고도 더 크게 상승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날짜도 한번 돌려볼까요? 9월 2일로 한번 볼게요. 9월 2일 날 보면 세진중공업 9월 2일이죠. 이날입니다. 이날 뜨고 다음날 6% 정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쭉쭉쭉 상승을 하죠. 그 다음에 올릭스 같은 종목을 보시면 9월 2일 이날입니다. 이날 장대 양봉을 띄우고 다음날도 상승 10% 정도 상승을 했고 그 뒤로도 상승이 쭉 나와요. 그리고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9월 2일 이런 종목은 확실히 센 게 보이시죠? 이날 상한가를 갖고 대금도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대금들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런 거는 충분히 종가 베팅해도 다음날 갭으로 쭉 떴죠. 11%까지 떴는데 이렇게 11%를 먹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으로도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 보시면 D&D 파마텍이죠. 9월 2일. 9월 2일은 이날입니다. 이날 검색이 됐고 다음날, 다다음날 하락을 했지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쭉 이어지죠. 더 큰 상승까지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가 베팅을 한다고 해서 다음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길게 본다면 어느 정도 스윙으로 갖고 간다면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한다면 충분히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은 꽤 나옵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보시면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요 날도 검색식에 잡혔을 거예요. 그죠? 지금 대금이 2,300억이 터졌고 신고가 부근이고 그죠? 그랬을 경우에 다음 날도 상승이 나오고 쭉 상승이 나오지만 이런 날 잡고 들어가도 충분히 상승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봤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대응법을 말씀드리면요. 요 날 검색식에 떴어요. 이날 종가 매수를 하면 굉장히 고점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더 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그러면 어느 정도 추이를 지켜보고서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식으로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제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는 원래 종가 베팅을 시작할 때 양봉 종가 베팅을 많이 했어요. 이런 종목이죠. LG 디스플레이처럼 이날 기준봉을 크게 띄운 날 이날 종가 매수를 많이 들어가고 다음날 짧게 2, 3%만 먹고 나오는 식으로 회전율을 굉장히 높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 제가 느끼게 된 게 이런 종목을 하더라도 정말로 종목 선정이 잘 돼야 되고 그 뒤에 제가 대응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 크게 물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 다음날 거의 11%, 12%가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거의 패닉이 와요. 예를 들어 이날 1억을 제가 매수했다고 하면 10%가 넘게 빠지면 마이너스 벌써 1,000만 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이를 보면서 하는 매매 방식으로 제가 변하게 됐고 지금 현재 장대양봉에 종가 베팅하는 매매는 잘 하지 않는데 제가 또 이런 매매를 할 때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현대무벡스 같은 종목인데요. 아까 전에 이날 9월 2일 이날 검색식에 포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차트를 길게 보시면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어떤 차이점이 보이시죠?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이제 정배열이 만들어졌는데 대금이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러다가 상한가를 가면서 이제 큰 거래 대금이 터졌는데 여기서 꿀팁은 상승을 하는 종목이 거래 대금이 크지 않은데 갑자기 큰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큰 상승을 이뤄요. 그러면서 수급을 보는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면서 요 종목은 다음날 갭까지는 예상해 볼 수 있겠다. 라는 종목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승하는 종목이 대금이 없다가 갑자기 큰 거래 대금, 적어도 500% 이상, 300% 이상의 큰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수급도 굉장히 원활할 때, 요럴 때 종가 베팅이 들어가면 확실히 확률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종목은 사실상 5위평이 깨지기 전까지는 잘 매도하지 않아요. 5위평이 언제 깨지나 볼까요? 이때 깨졌죠. 5위평이 이때 깨졌는데 요 다음날 11%를 먹는 것도 좋지만 보시죠. 여기서 종가 베팅 했다고 하면 요 날 종가에 팔았어요. 그러면 43%의 수익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종목을 선정을 하고
매수를 하고 이미 수익권이지만 그거를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52평이 깨졌을 때 1차 매도를 하고요. 22평이 깨졌을 때 2차 매도를 하는 겁니다. 볼까요? 네. 이때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66%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길게 끌고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분할 매수를 하고 분할 매도를 하고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100%는 없기 때문에 그런 대응 방법에서 수익에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른 날도 한번 잠깐 보면요. 10월 달로 넘어갈까요? 10월 14일 이렇게 넘어가면 고려아연이 나왔죠. 10월 14일 요때 검색기에 포착이 됐고요. 다음날 고가 기준으로 15% 정도 올랐네요. 그리고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 10월 14일 요 날이죠. 요 날 포착이 되고 다음날 갭으로 8%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큰 상승이 일어났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2평 깰 때 1차 매도, 요때 1차 매도, 22평 깰 때 2차 매도, 요때 2차 매도를 하면 확실히 다음날 8%를 먹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무벡스가 또 잡혔네요. 10월 14일 요때죠. 요때 신고가를 세우면서 검색식에 포착이 되고 다음날 27%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돌파 종가 베팅은 이렇게 운영을 하면 되겠고요. 눌림 종가 베팅은 이런 종목들이 검색된 다음에 눌렸을 때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현대무벡스로 말씀을 드리면 이날이죠. 12평이나 22평 근처에 왔을 때 1차 매수를 하고 반등하는 거 먹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눌림 종가 베팅과 돌파 종가 베팅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종가 베팅 검색식을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하셔가지고 큰 수익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소개드렸던 종목들의 리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의 매매일지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종목 몇 가지를 소개드리는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동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